안녕하세요. 돈 세는 것엄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올해 12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가세가 크게 개편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11월에 건보료 폭탄이라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가끔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특히 금융소득과 관련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영원으로 처리해서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금융소득으로 1990만 원이 발생해도 영원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11월부터는요, 1천만 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단계적으로 계속 낮출 계획이기 때문에요, 금융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고 금융소득을 어떻게 분산해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 그 내용은 미리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건보료에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돼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월급에 소득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가 합산이 되는데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불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의 소득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이 합산돼서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가 반영되면서 지금껏 내던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특히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에 가입돼 있다가요, 지역가입자로 단독으로 분리해서 건강보험료를 불입해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을 때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과 관련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3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목적 중에는요, 노후 준비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후 준비도 하면서 건강보험료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단, 건보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해서요, 55세 이전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돈은 이 계좌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55세 이전에 해지하면요, 세액공제 받은 거를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연금계좌를 이용할 때 세액공제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는 이 중에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나이에 따라 3.3%에서 5.5%를 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는 거나 건보료를 덜 내는 것과 비교하면 작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비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융소득 자료는요, 국세청에서 받게 됩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비과세 대상의 이자와 배당 소득이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비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상품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ISA라든지 브라질 국채라든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ISA는 200만 원까지밖에 비과세가 안 되고요,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채권 이자율은 상당히 높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익률에서는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좀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11월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연말까지 가서 1200이다, 1300이다 하는 정도는 조금 노력하면 1000만 원 이하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펀드를 가입했는데요, 올 연말에 이익을 보고 판매를 하는 것보다 한 해를 넘겨서 연초에 판매를 하면요, 올해 소득으로는 1000만 원 밑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상당히 많다면요, 조정하는 건 용이치 않습니다. 따라 그때는 이렇게 조정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1천만 원이라는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요, 연초부터 금융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금속이 발생한 거를 합산해 나가다가요, 조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금융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장부를 갖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은 늘리고요,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향을 좀 잘 아셔갖고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따라서 올 11월에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는 개편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점점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